자, 이번 시간은 356. 자, 가정폭력 용어 정의는 했었고요. 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가 있어요. 자, 요게 출제가 여러 번 된단 말이야. 자, 응급조치,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자, 그러면 응급조치란 뭐냐? 응급조치란 경찰관이, 그죠? 현장에서 하는 조치를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응급조치. 자, 여기 이제 응급조치다. 응급조치. 자, 응급조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임시조치라는 게 있어요. 임시조치. 자, 임시조치. 자, 임시조치. 자, 경찰관이 현장에서 하는 게 응급조치고, 임시조치는 법원에, 그죠?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게 임시조치다. 그러면 응급조치는, 범죄가 진행 중이라면 제지하고, 수사해야죠. 제지, 수사.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2명이 나와요. 피해자. 자, 피해자가 2명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라는 것인데, 이거는, 자,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에, 보호시설, 상담소. 자,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에, 인도하는 거고요. 자, 또 한 명의 피해자를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겁니다.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에 인도. 자, 그러면 2개 중에 하나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 2개 중에 하나는 동의가 없어도 돼. 그러면 어떤 게 동의가 없을 것 같니? 보호시나 상담소에 가는 게 동의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병원에 가는 게 동의가 있어야 될까? 자, 만약에 피해자가 돌 맞았어요. 죽여라, 이 새끼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아줌마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줌마가 원펀치 맞아가 뻗어버렸어. 꼴까닥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동의를 구해서 간다면 병원에 못 데려가잖아요. 그죠? 논리적 한번 생각해봐. 병원에 가는 거는 동의 없이 가는 거야, 동의 없이. 자, 그러면 동의와 인도와의 관계다. 자, 동의와 인도. 자, 동의와 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와 인도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야. 동의 없이는 안 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동의가 없어도 인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덜 맞은 사람, 죽도록 맞은 사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폭력행위 재발 시. 자, 폭력행위 재발 시에는, 재발 시에는, 자, 재발 시에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거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자, 있음을 통보하는 거. 있음을 통보. 자, 있음을 통보하는 거. 있음을 통보. 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시조치는 뭐냐? 자, 임시조치는 보세요. 자,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자, 일단은 재발의 우려가 있다.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죠.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자, 사법경찰관이. 자, 사법경찰관. 자, 사법경찰관이. 자, 검사에게 신청을 합니다. 검사에게 신청을 해요. 검사에게 신청. 자, 그러면 신청받은 검사는,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법원에 청구. 자, 법원에 청구를 할 거예요. 자,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을 할 거예요. 결정. 아시겠죠? 결정. 자, 그러면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직권 청구입니다. 직권 청구. 됩니까? 예. 검사의 직권 청구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사경원 신청 검사가 청구하는 거지? 법원이 결정하는 거고. 자, 이 역할 잘 봐봐요. 사경원 신청 검사가 청구 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영장과 똑같아. 아시겠죠? 사경이 바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사경은 신청이야. 그러면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격리라는 게 있고요. 격리. 자, 그 다음에 접근 금지가 있어요. 접근 금지. 자, 접근 금지 또 2가지가 있단 말이야.
100m 이내에 접근금지. 100m 이내.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가 있어요. 전기통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이러한 조치를 했는데, 그죠?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를 위반을 한 거야. 자, 이놈이 이 조치를 위반을 해서, 그죠?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재발 우려.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그죠?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자, 사경이, 그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는 조치가 있어요. 자, 신청하는 조치가 있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은 세 번째로 유치입니다. 유치. 자, 유치. 가둬놓는 거야.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겠죠? 자,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자, 법원에 청구. 자, 당연히 검사의 직권 청구 가능하겠죠? 직권 청구. 그러면 법원이 결정을 할 거예요. 자, 법원이 결정. 근데 우리가 임시조치는 하나 더 있어. 임시조치는 하나 더 있는데, 자, 네 번째로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위탁.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문제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죠? 자, 쭉 종류만 기억하면 안 된다. 절차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절차. 자, 갑니다. 자,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사경이 신청할 조치가 아닌가? 1번, 2번, 3번, 4번. 다음 몇 번? 4번이다. 됐나요? 자, 유치라고 하는 거는 위반을 해서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자, 또 나갑니다. 다음 중 사법경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4번이다. 위탁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법원만이. 그래서 이런 절차를 쭉 그려놓고 따져주면은 정확하게 답이 딱 떨어지는데 이게 정리되지 않고 그냥 쭉 나열되어 있으면 좀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임시조치를 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법원의 결정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더라? 긴급한 경우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긴급하다. 자, 그러면 긴급한 경우죠. 자,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 자, 무엇을? 긴급 임시조치를. 자,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긴급조치는 뭐가 있느냐? 격리가 있고요. 격리. 자, 그 다음에 접근금지 두 가지가 있어요. 접근금지. 자, 접근금지는 또 두 가지지.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됐나요? 그러면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인데 사경이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또는 피해자나 자,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신청. 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도 자, 긴급조치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경이 직권으로도 신청에 의해서도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시조치라고 하는 건 아까 뭐였어요? 자, 사경이 신청,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 없이 사경이 직접 조치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하고 나면 뭐 해야 돼? 사후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니야. 사후 절차. 자, 이게 기본적인 로직이잖아. 원래 강제는 영장 가지고 하는 거지. 영장 없이 했을 때는 당연히 사후 영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거 똑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거쳐야 되는데 이거 거침이 없이 그냥 바로 갔단 말이지. 그러면 자,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사법경찰관은 긴급조치할 때는 지체 없이 자, 검사에게 신청해야 돼요. 지체 없이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검사는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 몇 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자,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됐나요? 자, 로직을 장 따져야 돼, 항상. 자, 로직. 자, 이게 가정폭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7에 고소에 대한 특례가 있죠? 고소권자 있어요. 자, 고소권자는 2번 보세요.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가지 범죄는 되잖아. 그게 뭐죠?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 신청하면은 검사는 며칠,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 자, 고소할자가 없을 때는 이해관계 신청하면은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처벌 특례법이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성폭법이 또 강화되는 게 신설됐거든. 자, 근데 아직 공표가 안 됐더라고. 자, 그게 뭐냐면은 성착취물이야. 성착취물에 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성법에다가 뭔가 집어넣거든. 근데 발표가 안 되네. 그리고 발표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아마 6개월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대상범죄가 있습니다. 대상범죄. 자, 특수강도 강간 등, 특수강간. 친족관계인 강간이 있죠. 여기서 친족이란 혈족이 사촌, 인척이 사촌, 동거친족에 의한 강간 등입니다. 자, 다음에 장애인 간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자, 13세 미만이죠. 그래서 이것을 16세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세 미만자들은 성적 자기결정이 없다고 보거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했을 때죠. 강제추행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13세 미만과 단순 간음을 했어. 단순 간음. 그러면 처벌될까 안 될까? 단순 간음은 성폭법에는 조항이 없어요. 아까 그랬죠? 13세 미만자들은 성적 자기결정이 없다고. 어린애들이 뭐 성애들 뭘 알겠어? 그죠? 그러니까 단순 간음, 합의하에 간음을 했다 하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세 연령을 16세로 올리겠다라는 게 개정안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16세면은 만 16세 미만이니까 중학생 정도 되겠네. 중학생인가? 네, 중학교 한 2, 3학년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짜리한테 고백을 했거든. 애기야, 사랑해. 그랬어. 저도 영감님 좋아요. 야, 그러면 우리 합의하에 결합할까?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합의하에 결합한 거야. 돈 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야. 내 연인 관계라고. 12살짜리가.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 성폭법엔 처벌 조항이 없어. 근데 형법상으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을 높이겠다라는 게 개정안이다. 자, 시행 여부는 자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지금 발표가 안 돼서. 그 다음에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치사, 엄부상 비리견 추행. 자, 요게 형량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2년 이하였는데 이게 안희정 사건이지. 그 충청남도 도지사였나? 충청북도였나? 남도? 네,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이가 자, 하여튼 업무상 위력으로 자, 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량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공공일 추행. 자, 근데 뭐 여기 청주는 없을 것 같은데. 공공일 장소가. 근데 서울은 바글바글 하잖아. 지하철 아침 출근 시간 되면은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해가지고 이게 너무 밀집도 높아. 자, 그래서 서울이 참 걱정되더라고, 보니까.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지하철 타고 기침 한번 해봐. 그 타는 사람 다 걸린다고. 워낙 밀집도 높으니까. 붙어 있잖아. 춤출 때는 이 정도 반경은 되지. 1m 정도. 근데 이거는 붙어 있거든. 와, 무섭더라고. 그 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의 진입행위. 자, 자기의 어떤 성적 목적을 위하여 다중이용 장소. 뭐 화장실이라든가 발안실이라든가 뭐 수유실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 자, 이런 데 침입하거나 태거에 불응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매체 영업난, 카메라 이용 차량, 몰카죠, 몰카. 그죠, 몰카. 자, 영상물의 촬영 보존에 의무하다. 죠, 의무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 밑줄 치시고 19세 미만입니다. 이하로 나온 적이 있는데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청법에 봤던 내용과 비슷해.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된다. 자, 근데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치 않을 때는 촬영하면 안 된다. 친구와 가해자가 친권형 일방일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진술 녹화의 증거 능력이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어요. 자, 장애가 있을 때. 그러면 피해자의 진술은 어떻게 해야 돼? 영상 녹화 장치로 자, 촬영, 보존해야 된다. 촬영, 보존해야 된다. 자, 촬영, 보존해야 되는데, 단,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원하지 않으면 촬영하면 안 된다. 어떻게 읽어줘야 돼? 원하면 촬영하라. 이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촬영된 영상물입니다. 자, 이때 촬영된 영상물은 공판 준비 기일이나 공판 기일에 누구의 진술이야? 자, 우리가 아청법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폭부에는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누구의 진술이냐? 피해자. 자, 피해자나 자, 그 다음에 신뢰관계자. 자, 신뢰관계자의 진술. 자, 그 다음에 진술 조력인이 있어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해 뭐가? 성립의 진정. 자,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될 때죠. 성립의 진정이 인정이 될 때에 증거로 해야 돼, 할 수 있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랬지? 할 수 있다. 자, 요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들까? 분석해보자. 이 질문이 많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당연하게 숫자는 함정일 거고, 그죠? 자, 보통 연령을 나타낼 때는 미만을, 그죠? 미만을 나타냅니다. 미만. 이하 없다. 아시겠죠? 이하는 몇 개였거든. 자, 19세 이하.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누구의 진술이야? 피해자나 신뢰관계자나 진술 조력인이지? 3명 중에 1명의 진술이야. 그러면 세 사람 중에 1명이니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땡. 아시겠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그러면 틀려. 얘 말고도 다른 사람 진술하면 되잖아. 설마 뭐 성립의 진정, 내용의 인정을 바꾸지 않을 거야. 형소법이 아니니까. 형소법 같으면 성립의 진정이냐, 내용의 인정이냐. 뭐 구분해서 하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구분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바꿀 거는 증거로 할 수 있다지 해야 된다. 아시겠죠?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신뢰관계 동석이다. 점, 신뢰관계 동석. 부득이한 사유의 부용가 아니란 신뢰관계 동석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강법에 준용 규정이 있고요. 전담 조사제가 있어요. 경찰청장은 각 서장으로 하여금 전담 사법경찰 지정토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된다. 자, 전담, 자, 사법경찰관이. 자,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요.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토록 해야 된다. 누구를? 피해자를. 아시겠죠? 피해자를. 자, 피해자를 조사토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포인트입니다. 자,
얘를 조사토록 해야 돼. 그러면 함정은 뭘까요? 글자 하나 바꾸면 돼. 글자 하나. 한번 바꿔봐라. 뭐로 바꿀래? 피해자 대신 피의자로 쓰는 거예요. 최근 기출에 이거 나왔다고. 경찰학에서 요즘에 문제가 자꾸 더러워지고 있더라고. 글자 하나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런 글자 잘 못 찾는단 말이야. 그럼 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범인을 조사하는 거는 누구나 되지 않을까? 야, 왜 했어? 왜 그랬냐고.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 아무나 하면 안 되지. 피해자 어떤 심리도 이해해 줘야 되고 피해자와 공감대도 형성해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피의자가 함정이다. 피의자. 자, 요즘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요.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증거보전의 특례다. 증거보전의 특례. 자, 등록정보의 관리. 자, 이거는 기억나시죠? 아청법에 일률적으로 20년이다가 세분화됐다고 그랬지.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세분화됐다. 요 디테일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0년 초과하는 거는 30년, 10년 이하,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자, 그 다음에 3년 이하 때는 15년, 벌금형 받았을 때는 10년. 그 다음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동이란 그랬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른 아동이다.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 따른 제자를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동학대라는 게 있단 말이야. 아동학대. 자, 이거는 짧게 정리할 거예요. 자, 아동학대가 있는데 아동학대. 최근에 보니까 우와 씨 욕 나오더라. 어린애를 방치해가지고 굶겨 죽였더만. 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짐승 아니야? 자기 애를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지금 기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수 없잖아. 배고픈데. 계속 울다가 지쳐가지고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아동이란 몇 살이냐? 아동이란. 자, 18세 미만의 살을 말합니다. 자, 18세 미만. 자, 18세 미만. 그러면 아동학대란. 자, 보세요. 보호자를 포함한. 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죠. 자, 성인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자, 여기는 재산 안 들어가요. 자, 성적인 폭력. 자, 성적인 거예요. 아동은 재산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요? 자, 성적인 폭력. 자,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가혹행위. 자, 가혹행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호자가. 자,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것이다. 방임, 유기. 자, 방임, 유기하는 거죠. 자, 유기. 자, 그렇다면은, 자, 문제를 찾아보자. 자, 뭐가 되면 되겠어요? A는 A고 B는 B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방임, 유기. 땡. 보호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자, 또 이런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보호자 따로, 성인 따로 있지? 그러면 이거를 보호자를 제외한 이런 건 되지 않을까요? 보호자 따로 있으니까. 그죠? 포함이다, 포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거. 재산 아니고. 아시겠죠? 아동은 재산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급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는 거야. 자, 응급조치, 임시조치. 자, 응급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가 있어요. 임시조치. 자,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서 그죠? 자, 응급조치는 뭐냐? 제지. 자, 그 다음에 인도. 자, 인도. 그 다음에 격리라는 게 여기 나와. 격리. 아시겠죠? 격리. 자, 그런데
자, 임시조치에도 격리가 나오는 거야. 격리. 이거 봐라. 자, 격리가, 아동학대에서는 격리가 두 군데서 나와요. 격리가 두 군데서 나옵니다. 격리가. 아시겠죠? 근데, 가정폭력에서는 격리가 임시조치만 있지. 근데 아동학대에서는 요거랑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물론 내용은 달라. 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그냥 바로 하는 조치고 임시조치는 좀 긴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보면 자, 행위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야. 행위자로부터. 자, 행위자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것이고, 그죠? 요거는 주거 등으로부터 자,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내용이 다르죠, 좀?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는 조금은 구분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격리가 두 군데서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것도 응급조치, 이거는 임시조치. 근데 가정폭력에서는 격리는 임시조치에서만 나와. 아시겠죠? 임시조치.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자, 격리가 있고요. 접근금지 있죠? 접근금지. 두 가지 있어. 마찬가지로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자, 다음에 전기통신에 의한 접근금지. 전기통신. 자, 전기통신에 접근금지. 자, 그 다음에 유치라든가, 그 다음에 미탁이라든가, 미탁. 자,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교육. 그 다음에 뭐 권한 제한. 자, 권한 제한. 자, 친권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거죠. 정지. 자, 이런 것들이 임시조치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인도라든가 이 격리는, 이런 것들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느냐. 이거는 72시간. 자,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야.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72시간. 자, 그 다음에, 자, 원래는 절차 똑같아요. 재발의 우려라든가, 위반해서 재발의 우려가 있을 때. 가정폭력 나머지 거의 비슷해. 근데 이 격리만 조금 조심하면, 아시겠죠?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응급조치는 경찰관이 하는 거고 임시조치는 사경이 신청,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면 긴급 임시조치는 뭐가 될까요? 요게 긴급 임시조치의 내용이 된다. 긴급 임시조치. 자, 요게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자, 긴급 임시조치. 자, 긴급 임시조치.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셔도 된다. 고소의 특례는 한번 읽어봐 주셔야 돼. 359에. 자, 고소의 특례. 피해 아동 또는 법정계는 그 아동 학대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공동했을 때는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전 승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사망에 피해 아동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신청하면은 검사가 며칠, 10일 이내에 고소할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 출동해야 된다.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왕에 자,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증표를 제시하고 3번에 자, 내보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60에 응급조치가 있고요. 임시조치가 있어요. 임시조치. 자, 응급조치는 제지, 격리, 인도. 그죠? 인도. 자, 2호부터 4호. 2호, 3호, 4호야. 2호부터 4호까지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 있고요. 360일에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원안전이 끝이 났고요. 자, 경비경찰로 갑니다. 자, 경비경찰은 난이도가 자, 높진 않아요. 아시겠죠?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자, 난이도 높진 않지만 조금은 자, 이제 원리 원칙들이 많아. 그래서 소소하게 외울 게 좀 많은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자, 경비경찰의 대상입니다. 자, 경비경찰의 대상. 그러면 경비경찰 대상에는 뭐가 있느냐죠? 개인적이고, 자, 개인적이고, 단체적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위적이고, 자, 인위적이고, 자연적, 혼잡으로 인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이고 단체적 불법행위, 인위적이고 자연적, 혼잡으로 인한 게 있다. 그러면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게 있고, 그러면 자연적인 것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경비경찰 대상은 사람도 되고요. 자연력에 의한 것들도 된다라는 거지. 자연력에 의한 것도 된다. 자, 우리가 뭐 쓰나미가 난다든가 지진 난다든가 이런 것도 경비의 대상이다. 그러면 개인적이고 단체적 불법행위라는 것이 4개 있어요. 치, 특, 경, 중이다. 치특, 경중. 자, 치특, 경중. 자, 그 다음에 행제입니다. 행제. 자, 행제. 자, 그러면 치안경비. 자, 치안경비. 치안경비를 다중범죄 진압이라고 합니다. 다중범죄 진압. 다중범죄 진압.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비가 있죠. 자, 특수경비. 자, 특수경비. 자, 그 다음에 경호경비. 자, 경호경비. 자, 그 다음에 중요시설경비. 중요시설경비. 자, 중요시설경비. 자, 그 다음에 행사안전경비. 자, 행사안전경비. 자, 행사안전경비. 자, 그 다음에 재난경비가 있습니다. 재난경비. 자, 재난경비.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보세요. 자, 치안경비랑, 자, 요거랑, 행사안전경비랑, 요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은, 군중의 조직화 정도다. 자, 군중의 조직화 정도. 자, 군중이 조직화 됐냐, 안 됐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치안경비는 조직된 군중에 의한 거야. 아시겠죠? 조직된 군중. 자, 이거는 조직된 군중에 의한 것입니다. 조직된 군중에 의한 것이고, 행사안전경비는 미조직 군중이야. 미조직 군중. 자, 미조직 군중에 의한 것. 쉽게 말하면 이거는 조직된 거고 이건 조직이 안 된 거야. 아시겠죠? 자, 우리가 치안경비 하면은 그 시위대들 있잖아요. 그죠? 막 투쟁해가 깃발 들고 쫙 해가지고 막 북치고 다니면서 투쟁 하는 거고, 행사는 경비는 뭐 큰 행사가 있잖아. 큰 행사. 뭐 도로를 행진한다든가 뭐 이제 자, 아니면 또 뭐야? 뭐 콘서트가 있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행사하는 경비다. 행사하는 경비. 자, 그래서 자, 경비경찰의 대상입니다. 자, 이제 보실 게 경비경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특징. 요거랑 비교하실 게 있는데, 비교하실 게 뭐냐면은 365의 조직 운영의 원리. 자, 조직 운영의 원리. 자, 그러면 자, 조직 운영의 원리인데, 자, 특징이 있다 그죠? 특징. 자, 근데 요거랑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조직의 운영의 원리랑 별개입니다, 원래. 별개인데 이 두 개를 말이 비슷하니까 섞어내는 거야. 그래서 자, 약간은 조금 확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야. 일단은 요거 알아. 그 다음에 조직 운영 원리도 알아. 근데 이 두 개를 섞어 놓으면은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지만 정확하게 뭔가를 정리해서 구분하지 않으면 두 개 살짝 섞어 놓으면 헷갈린다고, 이게. 자, 그러면 특징에는 뭐가 있느냐 이건데, 자, 첫 번째로 복합적 기능이다. 자, 복합적 기능이다. 자, 이거는 저는 이렇게 배워요. 복합기야, 복합기. 여러분 이제 복합기 있지? 프린트도 되고 팩스도 되고 복사도 되고 스캔도 되고 좋잖아. 복합기죠, 복합기. 있죠? 복합기.
자, 그러면 경비경찰 하면은 여러분이 또 그런 게 뭐가 있지? 진압이라는 게 있을 거아요 진압. 그러면 경비경찰은 진압 활동만을 말할까요? 여러 개가 섞여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방도, 자, 경계도, 진압도 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비경찰 하면은 진압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예방 기능도 경비경찰의 기능이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요? 복합기 떠오르면 되니까.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그 다음에 있는 건데, 자, 현상, 유지적 활동이다. 현상, 유지적 활동이다. 현상, 유지적 활동.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잘라서 구분하셔야 돼요. 잘라서. 아시겠죠? 현상이 뭐야? 현재 상태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무너지잖아. 그러면 그걸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현상은 소극적 질서 상태를 말합니다. 소극적 질서 상태. 자, 소극적 질서 상태를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는 활동은 어떻게 되니? 활동은 적극적이고, 자, 적극적이고 동태적 활동이다. 적극적이고 동태적 활동입니다. 됐습니까? 자, 현상은 소극적, 활동은 적극적이고 동태적이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적극적이 동태적인데 활동이 소극적, 정태적 활동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당연히. 반대말로.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출제가 많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또 틀려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봐봐요. 경비경찰은 소극적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소극적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맞습니다. 낚여졌네 또. 요게 한묶음이라고 그랬잖아. 현상은 요거야. 소극적. 활동은 적극적. 그러면 요거랑 같은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현상이 소극적이니까 활동은 적극적인 거고. 됐어요? 다시 갑니다. 경비경찰은 소극적 질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딩동댕. 그래서 현상과 활동을 잘라서 같은 개념으로 묶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해보면 이게 한 묶음, 요게 한 묶음이야. 아시겠죠? 여기 같다고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같다고. 그래서 현상은 소극적, 활동은 적극적. 자, 보세요. 자, 제 여자친구가 미숙이야, 미숙이. 알았지? 미숙이. 내 동생 이름인데. 내 여자친구 없으니까. 자, 미숙이. 자, 미숙이를 내가 보고, 야, 너를 사랑해. 그랬어. 너를 사랑한다고. 미숙아, 미숙아, 사랑해. 같은 말 아니야? 너를 사랑해. 미숙이를 사랑해. 같은 말이지. 그죠? 얘야 한 묶음이라, 한 묶음. 근데 하도 이게 소극적, 정태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대부분 틀려요. 여러분이 보고도 틀렸잖아, 지금. 그러니까 뭔가 개념 요소가 딱딱 구분되지 않으면 자, 많이 낚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즉시적. 자, 즉시적, 적응적. 자, 적응적 활동이다. 즉시적, 적응적 활동이다. 자, 즉시가 뭐야? 바로바로 대응하라 이거지. 즉각 응대하라. 그죠? 그러면 여기의 개념은 뭐예요? 조기 진압이야. 조기 진압. 자, 조기 진압. 자, 조기 진압. 자, 만약에 불이 났어요. 자, 불이 뭉게뭉게 가스가 나오더라고. 불꽃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할래? 확 키웠다가 불 끌래? 아니면 바로 끌래? 바로 꺼야 큰 불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 그죠? 자, 조기 진압이야. 즉각 대응하라. 그러면 경비경찰은 무엇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는 처리 시한이 있을까 없을까? 대부분의 것들은 처리 시한이 있어요.
며칠까지 며칠 이내에 끝내야 될 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경비경찰은 처리 시한이 없다. 자, 처리 시한이 없어요. 처리 시한이 없다. 언제까지 처리된다는 시한이 정해진 게 없어. 그러면 경비경찰 업무는 언제 끝날까? 경비경찰 업무는 사태가 끝나야, 사태가 종료되어야 종료되어야 해당 업무도 종료되는 거예요. 자, 해당 업무도 종료됩니다. 자, 해당 업무도 끝이 나는 거죠. 아마 전업경 출신은 알 거야. 어떤 사태가 발생가 있잖아. 그러면 거기다 계속 머무르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태 끝나면 이제 기소를 하잖아.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죠? 끝나기 전까지는 못 간다고. 그래서 전경들 보면은, 자, 닭장치 안에서 여름에 진압복 입고 계속 대기하고 길거리에 밥 먹고 약간 이제 수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하잖아. 이렇게. 끝나면 들어가는 거. 끝나기 전까지는 잘 안 들어가. 사태가 끝나야 해당 업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요 세 가지를 냈어요. 아시겠죠? 주로 세 가지.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여기서 나오면 문제가 쉬워요. 근데 점점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다고. 내려오고. 아시겠죠? 옛날에 주로 이게 함정이었거든. 이런 것들이. 근데 요즘에 여기가 함정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느냐? 부대 단위, 그죠? 자, 조직적 부대 활동이다 그랬지? 조직적 부대 활동이다. 조직적 부대 활동. 자, 조직적 부대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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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키워드를 따봐야지. 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사회 전반에죠. 사회 전반. 사회 전반에. 자, 안녕 목적의 활동이다. 안녕 목적의 활동. 사회 전반. 안녕 목적의 활동이다. 자, 그러면 조직적 부대 활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부대죠, 부대. 그죠? 부대니까. 자, 조직적 부대 활동이니까 부대 편성,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부대 편성, 운영, 관리. 부대는 그냥 부대야. 의미 없지? 그죠? 자, 그러면 하향적 명령은 누가 할까요? 하향적이란 말은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거야. 상향은 위로 가는 거고. 그죠? 위에서 아래로 명령하는 게 하향적 명령이야. 그러면 하향적 명령은 누가 해? 지휘관이 하는 거야. 아시겠죠? 지휘관의 하향적. 자, 지휘관의 하향적. 자, 하향적 명령의 활동이다. 요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지? 그죠? 부대는 부대고 하향적 명령은 지휘관이 한다. 요렇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별거 아닌데 이거랑 전혀 아닌 것들을 섞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뭘 보실 거냐면은 아까 이제 365에 조직 운영의 원리가 있어요. 이 조직의 운영의 원리를 섞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은 별개다. 아시겠죠? 별개야, 별개. 자, 그래서 별개인데 일단 써놓고 무엇을 가지고 잠깐 찾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조직 운영의 원리다. 조직 운영의 원리. 조직 운영의 원리. 자, 조직 운영의 원리. 자, 조직 운영의 원리는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이다. 부대 단위. 자,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휘관. 자,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입니다.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세 번째가 체계적. 자, 체계적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체계적
통일성의 원칙. 세계적 통일성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치안 협력성의 원칙이다. 자, 치안 협력성의 원칙. 자, 치안 협력성의 원칙입니다. 원래는 요 자체가 어렵지 않아.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고, 요것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거든. 자, 그러면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이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부대에는 누가 있어야 돼? 부대에는 조직 운영할 때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 리더가. 부대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자, 반드시 지휘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관이 있어야 돼. 자, 지휘관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지휘관. 그러면 최종 결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휘관만 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최종 결정은 누구만? 지휘관만 할 수 있어. 지휘관. 자, 지휘관만 할 수 있어요. 부대 성패는 누구의 좌우대? 지휘관의 좌우대입니다. 아시겠죠? 부대 성패. 자, 부대 성패는 자, 지휘관의 좌우된다. 지휘관의 좌우된다. 지휘관의 좌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휘관의 좌우된다. 좌우. 자, 부대단 활동의 원칙의 키워드가 뭐니 그러면? 지휘관이지. 부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키워드는 지휘관이 키워드야. 지휘관. 부대는 부대인데 부대에서 지휘관이 아니잖아요. 화양기반의 지휘관. 부대 단위 활동의 원칙에서 키워드는 또 지휘관이 키워드인단 말이야. 키워드가 달라요. 이게 비틀어져 있잖아. 그지? 자, 지휘관 단일성은 뭘까요? 지휘관은 only 한 명이어야 돼. 아시겠죠? 자, only one. 지휘관은 only one이야. 자, 지휘관은 한 명이어야 된다. 한 명. 자, 한 명. 일명만 해야 돼. 지휘관 한 명. 이게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야. 자, 머리가 둘이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부대 지휘관인데 돌격 앞으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앞으로 가면 되잖아. 가까이 전투할 때 있잖아. 돌격 앞으로! 으아! 그죠? 자, 가까이 전투 해봤지? 훈련소 가가지고. 졸라 힘들잖아. 여기 까지고. 뭐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렸어. 그죠? 자, 그다음 돌격 앞으로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고지에서 으아! 가가지고 이제 끝나잖아, 이렇게. 자, 근데 대가리가 둘이야.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야야야, 가지마! 가지마! 어떻게 할 거야? 헷갈리잖아. 지휘관 한 명 해야 돼. 체계적 동일성의 원칙이란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춰라 라는 거야. 명령과 복종체계. 자, 명령과 복종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자, 치안 협력성은 국민과의 결합이에요. 경찰력만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과의 결합. 국민의 협력을 얻어라 라는 뜻이야. 자, 국민과의 결합이다. 자, 국민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치안 협력성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별개야. 아시겠죠? 별개다, 별개. 자,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라 부대는 자, 지휘관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휘관은 한 명을 두어야 된다라는 원칙이다. 땡. 지휘관은 한 명이 된다. 이거는 뭐야?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섞어 놨었단 말이야. 실제 기출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것 다르고 이거 다른데 이거를 살짝 섞어 가지고 냈다. 그래서
동시에 한번 그려본 거야. 요거랑 요거랑 자 별개지만 섞어서 나온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뭔가를 조금 깊게 하지 않으면 경찰학은 대충 해가지고는 점수가 다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그거야. 이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장님은 이제 2개월 안에 끝내달라고 했지만 2개월 안에 말도 안 되게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최소 이제 우리가 4개월 정도 잡은 거예요. 4개월 원래. 자, 그래서 이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정리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조금 빨라도 돼. 그리고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돼 있으니까 건너뛴 부분은 동영상으로 이제 보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순환해서 2개월 단위로 끝낼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2개월 단위 가면은 너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요즘에는 이걸 섞어서 출제가 되니까 꼭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와서 자, 363회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다. 그러면 법규상의 한계가 있고 법규상의 한계는 뭐야? 법에 있는 것을 법규상계, 법에 따라야 된다. 이게 법규상의 한계고 그러면 나머지는 조리상의 한계인데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다. 그러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은 소극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해야 돼. 적극적인 공공복리 청진을 위해서는 발동해서 안 된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경비경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극 목적의 원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경비의 특징은 그렇지 여기 있잖아. 어디 갔냐? 요거네. 자, 이 현상 유의적 활동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이에요.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과 관련된 겁니다. 굳이 안 써도 연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원리가 이해되면. 경찰 공공의 원칙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련된 것에 발동해야 되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계가 없는 사생활, 사주소, 사경제, 민사관계는 우리 활동형이 아니다. 그죠? 자, 노팬티 기억나죠? 노팬티. 오늘 너가 노팬티야. 이거는 내 사생활이라고. 근데 청주 시민들에게 제가 노팬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사창사거리 딱 사가지고 막 이제 노팬티 해가지고 딱 내린 다음에 이야 춤추는 거예요. 이때는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 비례다. 경찰 비례는 조건과 정도에 관한 원칙이죠. 적필성이 있었지. 적필성. 그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자, 3세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경찰 책임 원칙이 있어요. 경찰 책임 원칙은 뭐였어? 경찰권 발동 대상에 대한 거다. 그죠? 발동 대상. 그러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발동해야 돼? 책임 있는 자에게만 발동해야 됩니다. 됐나요? 책임 없는 자에게 발동하면 안 되지. 자, 요래모 같으면 어떻게 할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떠들었고 한 사람 안 떠들었어. 누구한테 발동할래? 떠든 사람한테 발동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조용하라고 팍! 안 뜨네 때려봐. 저 아닌데요. 이 새끼 말이 많아. 아니라고요. 그죠? 자, 이게 책임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뭐더라? 경찰 긴급권이다. 아시겠죠? 경찰 긴급권. 경찰 평등은 뭐죠? 평등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차별하면 안 된다. 차별하면. 보충성의 원칙은 최후의 수단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 다음에 적시성은 적절한 시점에 발동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 다음에 365의 조직 운영의 원리.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좀 쉬셨다가 366의 경비경찰의 수단 이어가겠습니다.